신형 아반떼 CN7이 출시되고 아직 많은 물량이 풀리지도 않은 가운데 그린카에서 무료로 3시간 이용 쿠폰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반떼같이 무난한 차량은 크게 관심 없었지만 이번 CN7은 역대급 디자인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예쁘게 나와서 꼭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쿠폰을 받아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린카 아반떼 CN7을 운전하며 느꼈던 점 3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옵션은 모던 트림의 인포테인먼트 내비2 플러스 통합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렌트카에서 내비 최고 옵션이라니 이건 놀랍네요. 2. 익스테리어는 확실히 훌륭합니다. 준중형급에서 이런 디자인이라니 제 기준 전 세계 원탑인 듯 싶습니다. 특히 옆라인이 쿠페처럼 뚝 떨어지는 게 참 예쁩니다. 3. 하지만 이 차량은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옵션이 빠진 모델이라 밋밋한 부분이 너무 부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할로겐 램프는 썩은 동테누날 같고 리어 LED 램프도 없는 데다 15인치 휠은 이 차가 깡통이라는 걸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위해 구매하신다면 괜찮겠지만 디자인을 보고 사신다면 익스테리어 2 옵션과 17인치 휠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4. 엠블럼은 진짜 큽니다. 왜 다들 크다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5. 실내는 사진으로 봤을 땐 엄청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뭔가 멋없는 애가 멋있게 보이려고 한껏 꾸며놓은 느낌입니다. 싼마이가 나고 준중형 특유의 감성을 벗지 못했습니다. 통합 디스플레이와 앰비언트 무드 등으로 저렴한 느낌을 가려보려 했지만 미처 가려지지 않은 느낌입니다. 베이지 컬러 옵션을 선택한 차량은 좀 다를까요? 6. 계기판도 처음엔 예뻤는데 좀 보다 보니 뭔가 UI가 다소 조잡하게 느껴졌습니다. 7. 핸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원래 소형 자동차 핸들이 가볍긴 하지만 젠쿱을 타는 저에겐 장난감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가볍습니다. 여자친구는 여자들이 운전하기에 좋다며 좋아하더군요. 확실히 이게 보관력은 젠쿱보다 훨씬 좋다. 근데 너무 가벼워서 이거 휙휙 돌려버릴 것 같아. 8. 브레이크도 생각보다 물컹했습니다. 이는 역시 차급과 차량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니 그냥 무난한 거라고 해두겠습니다. 9. 젠쿱 타다 보니 높이가 꽤 낮아진 아반떼도 차체가 높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10. 주행 질감은 은근히 조용했습니다. 새 차라 그런가 엔진도 매우 조용했고요. 제 차가 아니다 보니 약간 긴장하고 운전해서 좀 둔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 운전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11. 120마력대라 힘이 부족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초반 가속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악셀 반응도 AD1에 비해 빠르다고 느꼈고요. 전혀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12. 토션빔에도 방지턱 넘는 게 나름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타온 차들이 포르테쿱, 잼쿱같이 서스펜션이 딱딱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13. 운전석을 감싸고 있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조수석과 운전석을 분할하고 있는 손잡이는 우주선이 떠올라 저는 나름 마음에 들었습니다. 14. 이 손잡이 부분이 부실하다는 리뷰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땐 튼튼하다는 느낌은 없긴 하지만 부실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5. 좀 급격한 지하주차장 골뱅이 언덕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데 차가 뒤로 밀리지 않더군요. 16. 스마트, 노멀, 에코, 스포츠 총 4개의 주행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드별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은 크게 없었습니다. 17. 2000rpm까지는 배기음도 없이 정숙하게 주행하지만 2500에서 3000rpm까지 올라가면 우웅 하면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18. 고속에서 뭔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100km만 넘어도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19. 차선 이탈 방지 및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은 다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차선을 따라 핸들이 돌아가긴 하는데 좀 왼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입니다. 그냥 두면 차선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느낌. 주변에 차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방지와 보조 수준, 이것만 믿고 운전할 순 없고 실수나 졸음운전 시 사고 날 확률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20. 정차하고 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계기판과 경고음을 통해 알려줍니다. 신호대기 시 폰을 자주 만지시는 분이라면 유용할 기능입니다. 하지만 경고음 소리가 좀 작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1. 무단 변속기 느낌은 신기하면서도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밀어주는 느낌이 정말 부드럽더군요. 거기에 조용한 느낌까지 더해져 꽤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고급스럽다고 하기엔 뭔가 좀 속이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22. 조용하고 부드러운 만큼 차가 좀 밋밋해서 재미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차의 외관은 매우 재미있게 탈 것 같은 차인데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23. 내비게이션은 확실히 엄청 좋았습니다. 감압식 터치의 거지같은 젠쿱 내비랑은 다르게 쓸만했습니다. 계기판과도 연동돼서 계기판만 보고도 주행 가능합니다. 이런 차를 몇 번 타봤는데 익숙해지지 않아서 내비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24. 반면 내비는 가로로 긴 것보다 세로로 긴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긴 내비는 디자인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5. 내비 음성인식 검색은 제가 사용을 잘 못하는 건지 발음이 구린 건지 별로였습니다.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4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26. 무단 변속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로 연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순간 연비는 20km가 넘게 나옵니다. 경황이 없어서 트립 초기화를 못했는데 전체 평균 연비는 15km/리터 정도 되더군요. 10km/리터는커녕 구도 잘 안 나온 제 젠쿱에 비하면 너무 부러운 연비입니다. 27. 듀얼 풀 오토 에어컨도 참 좋았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 쪽이 더 더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28. 중간 트림이지만 통풍 시트와 핸들 레선이 있는 게 정말 좋네요. 29. 필수적이진 않지만 편의상 필요한 옵션들을 따로 빼놓고 그 옵션들을 추가할 경우 사실상 풀옵 트림으로 가야 하는 이 얄미운 유도 방식이 열받네요. 30. 제가 만약 아반떼를 새 차로 구매한다면 모던 트림의 썬루프, 하이패스 룸미러, 내비, 통합 디스플레이, 17인치 휠, 익스테리어 2를 추가해서 2225만원으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31. 매우 빼어난 외관 덕분에 아반떼가 진짜 엄청 달라졌구나 했지만 결국 준중형은 준중형이고 아반떼는 아반떼다라는 결론입니다. 확실히 뭔가 감성이 부족하며 외관에 비해 너무 노멀해서 막상 타보면 김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추후 나오는 아반떼 N9과 아반떼에는 CN7의 부족한 감성을 메워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고르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서 사야 할까요? 많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와 플랫폼이 있지만 희귀 매물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딱 두 곳만 보면 됩니다. SK엔카와 K카입니다. 좀 더 보탠다면 KB 차차차 정도? 개인 매물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받을 수 없고 딜러에게 구매하는 것 대비